8번 문제는 뇌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로컬라이제이션, 뇌의 국소화. 이거를 대뇌 편제화라 하죠. 대뇌 편제화. 자, 대뇌 편제화는 좌반구와 우반구, 좌뇌와 우뇌, 이것이 국소화되고 편제화돼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건데요. 출생한 다음에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출생 후 2, 3년간의 뇌의 국소화가 이루어진다. 신경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은 뇌가소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뇌가 경험한 결과들을 다시 재조직하거나 추정하는 능력, 이걸 우리가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이라고 하죠. 뇌가 경험한 결과들을 다시 재조직한다? 어떤 경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적인 것도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뇌가 어떤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조직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놓으시고요. 해마의 손상은 절차적 기억, 절차기억이라고 하죠. 응고화를 방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해마의 손상은, 해마는요, 외연기억에 담당하거든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해마가 담당하는 것은 외연기억입니다. 따라서 이게 손상이 되잖아요. 이게 손상이 되면 외연기억의 응고화가 어렵습니다. 응고화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시죠? 장기기억이 있어요. 장기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외연기억이 있고 하나는 암묵기억이 있습니다. 자, 외연기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죠. 의미기억과 그 다음에 일화기억이 있습니다. 에피소딕 메모리. 자, 그 다음에 암묵기억은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가 아까 했던 절차기억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절차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점화, 세 번째가 조건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암묵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외연기억과 연관성 있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정서기억과 연관성이 있어요. 편도체는 정서기억에 연관성이 있는데 정서라든지 공격성의 통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편도체입니다. 도파민은 강화중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파민의 강화중추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이 도파민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조현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 맨 아래쪽을 보시면요. 자, 밑줄 쳐놨죠. 도파민은 강화중추와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다. 강화중추, 쾌락중추에서 형성되는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은 쾌락중추, 그걸 강화중추라 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쾌락중추에서 형성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는 행동을 기억하고 반복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뇌 안에서 도파민은 지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실행, 운동, 동기부여, 각성, 강화, 보상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중추라는 말 쓰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는 학습 전략은 뭐냐? 정의적 전략, 정교화 전략, 시연 전략, 주의 집중 전략, 조직화 전략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아시면 돼요. 자, 시연 전략보다는 조직화 전략이, 그 다음에 조직화 전략보다는 정교화 전략이, 자, 학습 전략의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연 전략, 조직화 전략, 정교화 전략 요 세 가지의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네, 이쪽으로 갈수록 학습이 용이하다. 장기 기억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연 전략은 그냥 암송입니다. 암송하는 것이 시연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조직화 전략이 있는데 범주화시키는 겁니다.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것을 풀겠습니다. 정보 집합을 관계성에 기초하여 하위 집단으로 분류한다. 아, 이거 분류하는 것이 범주화입니다. 분류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해되십니다. 테이블, 버스, 모자, 트럭, 책상, 구두의 순으로 제시된 정보를 그냥 이걸 순서대로 막 외워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네, 시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죠? 테이블과 책상으로 나눴어요. 서로 관련이 있죠. 관계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자, 버스와 트럭 이렇게 나누죠. 모자와 구두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범주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답은 네, 5번입니다. 조직화 전략이고요. 윤곽을 잡는다. 아웃라이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식화한다. 그룹화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우기가 좋겠죠. 아, 테이블과 책상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버스와 트럭이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모자와 구두가 한 묶음이다. 이렇게 묶으면 이 6가지를 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화 전략을 보려고 해요. 자, 해설에 보면 정교화 전략이 있어요. 여기 정교화 전략 이게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암기사항의 의미를 연결지어 암기하는 거다. 아, 여기는 의미화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화시키면 된다. 우리가 그 크레이크와 로카트의 정보 처리 수준 모형에서 가장 정보의 깊이 수준이, 처리 깊이 수준이 깊을수록 전이가 잘 된다, 학습이 잘 된다, 기억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의미적 수준이거든요. 의미적 수준이 가장 정보 처리 수준 깊이가 가장 깊거든요. 자, 같이 청소년기부터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동차에 접시와 냄비를 싣고 그 다음에 바지와 양말을 신고 끊고 비행기를 탄다.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이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자동차에 접시 냄비를 실었어요. 바지와 양말을 신고 비행기를 탄다는 거.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있느냐? 자동차가 있고 저기 뒤에 비행기가 있죠. 이게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접시와 냄비가 있죠. 이게 주방용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지와 양말이 있죠. 이게 의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의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교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학습에 대한 것은 아셔요? 자, 개인의 모든 변화가 있어요. 개인의 모든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빼야 됩니다. 성숙에 대한 거나, 성숙에 의한 변화나, 생득적인 것에 의한 변화나, 선천적인 거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 이것은 빼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는 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학습이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워졌어요. 자, 정서적 변화는 포함되죠? 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성숙에 의한 변화는 어떻게 돼요? 네, 보지 않습니다.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도 변화는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는 들어가죠. 일시적인 것이 빠지는 거죠. 일시적인 것은 빠지는 거고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야 합니다. 학습과 수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학습과 수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다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맨 마지막 하단에 뭐가 있어요? 네, 행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학습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행동 수행이 나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세요. 행동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학습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학습에 의한 행동, 학습에 의한 행동 수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적용된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개념은 뭐냐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도피와 회피 말씀드렸죠. 도피가 조작적 조건 형성이고 회피가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그래서 이거 다 틀린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두통이 있었던 사람이 진통제를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안전벨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두통이 있던 사람이를 소음을 할게요. 소음이 나서 안전벨트를 맸더니 소음이 사라진 거죠.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매는 것은 뭐다? 부적 강화. 자, 두통이 생길 때마다 진통제를 먹는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진통제를 먹는다 그랬죠? 진통제 먹는다. 그럼 이거는 반응의 증가잖아요. 그죠? 반응의 증가. 그럼 이건 강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먹는 행위는 반응의 증가거든요. 반응의 감소는 쳐버리고 반응의 증가는 강화라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통이란 것이 생겼죠. 두통은 뭐예요? 혐오물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먹어요? 네, 혐오물 제거. 그래서 이건 부적이 되는 겁니다. 부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부적 강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두통이 생길 때마다, 자, 두통은 제가 아까 소음이라고 했죠. 안전벨트에서. 그러면 소음이 있을 때마다 뭘 매요? 안전벨트를 맨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일석이조. 그 다음에 도피가 들어가야 되죠. 도피. 도피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충격이 딱 있을 때 도망가는 거. 그게 도피다라고 했어요. 미리 도망가는 거는 회피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두통이 있어? 그러면 진통제 먹어. 자, 전기 충격이 있어? 전기 충격을 줬어? 도망가. 이게 도피라니까요. 이게 도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전기 충격이 있어? 도망가. 그럼 이건 뭐죠? 네, 결과. 이건 뭐죠? 행동. 이 두 가지의 연합이죠. 두 가지의 연합이니까 이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는 전이 유형입니다. 전이 유형이라서, 자, 옳은 것은 입니다. 정적 전이가 있고 무전이가 있는데, 정적 전이는 포지티브잖아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뭐한다? 촉진한대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도움이 된 거죠.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적 전이라고 하죠.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요, 부적 전이라 하죠. 자,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지장을 주고 있네요. 이거 도움이 안 됐네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네, 부적 전이라고 해요. 부적 전이.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며, 무전이 아닙니다. 무전이는 지어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전이.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하며 기능 숙달과 관련된 거. 기능 숙달과 관련됐다? 그럼 이거 원격전이가 아니죠. 이거는 근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접전이. 근접전이는 바로 이제 기능 숙달과 연관성이 있어요. 기능 숙달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하고 비슷하게 변형의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풀게 만들어요. 그럼 뭐죠? 오케이. 이게 근접전이가 되는 거죠. 자,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해요. 그리고 기능 숙달이 된다.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 이제 정답이 보일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약간 변형한 스타일의 문제를 내면 또 틀린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학습의 전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능 숙달에 해당되는 근접전이다.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면 근접전이의 사례가 있어요. 근접전이 사례 보면 분수법을 가르쳐요. 분수법을 가르친 다음에 학습자가 동일한 형식, 이게 중요한 거죠. 동일한 형식의 내용에 관해 시험을 보는 것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시험 보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것과 비슷한 형식,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분수법의 도가 트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능 숙달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격 전이가 있는데 원격 전이는 뭐냐면 상황들 간의 중첩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잖아요. far라고 돼 있죠. 원격 전이, 근접 전이. 자, 원격 전이, 근접 전이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한 것은 같아요. 같은데 분수법을 명시적으로 배운 적도 없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경우를 원격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근접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례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전이가 있습니다. 이 특수전이는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간의 구체적 요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수, 스페시픽이라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요인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특수전이가 되는데 제가 영어를 공부했겠죠. 그리고 저 고등학교 때 서반어학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의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영어의 발음 기호대로 스페인어를 읽어나가면 돼요. 그때 저는 상당히 이거 도움된다. 독일어하고 스페인어 두 개를 다 했는데 독일어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영어랑 체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그냥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영어 발음 기호대로 읽어나가면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어순도 비슷하고 그래서 스페인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이게 뭐겠어요? 발음에 대한 거 읽어나가야 되잖아요. 언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체적인 요인, 특수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도움이 됐다면 이것은 특수전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두 개가 맞네요. 답은 기억과 리을입니다.